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요일에도 많이 팔았지만 전기전자 업종,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세력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수급을 살펴볼까 하고 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물산 수급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또 어떤 분께서 포스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답해 드릴 수 없어서 포스코 수급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현재 세계 시장에서 돈 흐름에 대한 감각을 조금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투자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 못하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다 할 결과는 없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트윗을 한번 날릴 때마다 시장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요. 중국 경기도 아직 좋지 않죠. 또 그리고 2019년도는 미국 경기가 2018년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들이 미국 경기 침체 내지는 둔화를 예상을 하면서 또 미국의 국채 2년물과 10년물도 조만간 어떤 금리 역전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면서 미국보다는 이제는 신흥국이 좋지 않겠나, 신흥국이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리포트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 돈을 신흥국 쪽으로 좀 투자를 유도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신흥국 쪽으로도 이렇다하게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좀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도 조금 관망하는 게 일단 좋겠다 싶어요. 하지만 좀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국내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현재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형주 관련해서도 제가 수급이 좋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해서도 수급이 괜찮고 뭐 국내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괜찮은 업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양주식 투자를 하시려 그러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뭐 관망하시는 것이 좋고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뭐 운송 장비 아직은 뭐 태양광 또 그리고 최근에 11월 달 10월 말 11월 달 요때부터 해서 잘 종목을 쭉 하나하나 쭉 일람을 하시다 보면은 좀 주가가 그때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그 사이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발견이 되면 분할 매매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을 잠시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소형주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형주는 수급이 조금 괜찮죠. 중형주는 뭐 이렇게 조금 상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워낙 뭐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많이 팔았나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는 이 전기전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대형주 쪽으로 많이 팔았다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기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의약품 쪽으로는 셀트리온 또 많이 팔았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의약품이 뭐 저렇게 나옵니다만은 일단 의약품 쪽도 많이 팔았어요. 하지만 다른 뭐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를 겁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볼 때는 가장 수급이 좋은 것이 운송 장비 그리고 화학, 그 중형주 화학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또 아마 2019년도에 정부에서 재정의 70%를 상반기에 투입한다 그러면 분명히 건설 쪽으로 해서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번 주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삼성물산 수급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떤 분께서 현 시점에서 이 포스코를 갖다가 투자하면 어떻는가, 포스코에 대해서 조금 수급 점검을 좀 해달라 해서 포스코도 잠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플랜A로 살펴보면은 플랜A 같은 경우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 위치만 살펴보겠습니다. 플랜A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이렇게 2017년도 뭐 하반기부터 해서 2018년도 초에 이렇게 차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분할 매도로. 그 말은 매수 중이 아니다. 이 말은 현재 그렇게 뭐 세력들이 들어오지만 장기적으로 현 시점에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포스코를 산다. 아니면 들고 가서 지금 바로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정말로 포스코를 들고 가고 싶다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세력들이 최근 수급이 들어옵니다만은 그렇게 뭐 지금 곧바로 반등하고 뭐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크게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이렇게 세력들이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 초에 저렇게 팔았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할 때 그때 그쯤에 이미 플랜 A에서는 분할 매도 완료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싸졌다고 해가 뭐 4만원, 5만원, 6만원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샀는데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200만원 하던 것이 뭐 갑자기 몇만원 하니까 싸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또 사람들이 막 사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주가 위치상으로는 뭐 일단 그렇게 포스코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다. 장기적으로 현재 봐도 괜찮지 않겠나. 물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렇다 보면 좋은 뉴스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수급을 보긴 봐야 됩니다. 수급을 이 세 종목 수급을 살펴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현재 수급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사다가 조금 팔고 있는데 저 금융투자는 뭐 추세적인 투자를 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투자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포스코도 현재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그냥 그저 그렇다. 지금 당장 사기도 좀 그래요. 삼성전자는 수급이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하락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검찰에서 수사하니 많이 압수수색하니 많이 해도 수급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괜찮아요. 하지만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삼성물산을 사기는 어렵지만 뭐 이왕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삼성물산을 새로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삼성물산을 들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포스코나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버티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은 뭐 아직은 크게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살펴보려 그러면 뭐 이렇게 운송장비, 중형주, 뭐 화학건설 뭐 이런 업종 조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의약품도 셀트리온 빼고는 뭐 일단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뭐 주말에 지금 유럽 증시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보니까 2% 이상 크게 좀 하락했습니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하락했대요. 중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 둔화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놀 것 같고 미국의 무역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는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네 안 내놨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주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번 날려주면 올라가고 트윗을 뭐 잘못 날려주면 또 하락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조금 불확실하게 어려울 것 같고 시장 지표를 보면 달러를 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돈이 빠져나간다고 안 봤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달러는 빠져나가고 있고요. 12월 달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돈도 12월 달 들어서 빠져나가고 있고 유럽 연합 돈은 또 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돈도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한국 주식 팔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수급이 좀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쉬는 게 좋고요. 또 세계 흐름의 돈도 뭐 크게 아직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대형 투자 회사들은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들은 신흥국 쪽으로 주식 좀 사라고 하지만 뭐 주식 팔고 있는 거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시장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운송장비, 중형주, 화학 그리고 내년에 정부에서 재정 상반기에 많이 투입한다 하니까 건설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일단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크게 우리가 뭐 방향성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겠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좀 잘 날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도 고만고만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또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큰 기대 없이 다음 주 시장을 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